네. 자, 4장을 이렇게 마치고요. 150페이지에 각종의 등기 절차를 이제 합니다. 각종의 등기 절차. 자, 요 내용은 먼저 글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나눠드렸던 것인데 83페이지,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83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변경, 경정, 이제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종류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뭐냐면요, 기입 등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등기의 종류에는요, 등기 종류에는 종국 등기가 있고, 종국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종국 등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가 되고요. 근데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서 장차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예비 등기가 있었던 거죠. 예비 등기. 근데 우리 법에서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 등기를 가등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또 본등기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종국 등기의 종류에는요,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등기상을 등기 이제 기입하는 등기죠. 기입하는 등기. 그럼 기입 등기 그러면은 우리가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기입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최초의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이 될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게 되면요,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럼 이전 등기도 기입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에 의해서 A 앞으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기입 등기가 될 것이고, 저당권이 또 B한테 이전이 될 수도 있죠. 저당권이 이전. 그럼 저당권 이전은 이제 부기 등기라는 거죠.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보존, 설정, 이전의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상이 기입되는 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4장에서는 바로 이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물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3, 4월 달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게 넘어가지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 등기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은 이제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그럼 종국 등기는 기입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입 등기가요.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빨리 실체 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등기는 기입 등기가 있고,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때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를 다시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5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할 때 하는 이 5가지 등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종국 등기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절차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러 가지 등기의 종류에 따른 그 절차들을 다루고 있어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5가지의 등기 종류는요,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책의 유인물 83페이지 보시면, 자, 불일치하는 모습이요,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 전부가 불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만 불일치해요. 그럼 일부만 불일치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는데, 그 불일치 일부가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제대로 됐지만은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는 변경 등기. 처음부터 등기할 때부터 일부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해요. 다시 변경, 경정 등기는 일부가 불일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불일치한 일부, 그 대상에 따라서 3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등기부에는 3가지가 기록돼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되고요, 등기 명의과 권리는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을구에. 그래서 이 3가지가 기록이 돼요. 그럼 3가지가 기록이 됐을 때 그 일부 불일치가 무엇이 불일치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가 표지에 기록되는데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지목만 잘못됐다든지, 지목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정 등기로 시정하고,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제대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변경 등기로 시정하고, 또 등기 명의인, 우리가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데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주소만 잘못됐어요. 그럼 주소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정. 후발적으로 처음에는 제대로 됐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때는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자, 권리가 일부 불일치한다는 것은 권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저당권을 기록할 때 채권액도 적죠. 전세권 기록할 땐 전세금을 적고요. 임차권 기록할 땐 차임을 적어요. 근데 전세권은 제대로 돼 있어요. 전세권자 앞으로 전세권 넣게 돼 있는데 전세금만 잘못됐어요.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권 넣기가 돼 있는데 그 채권액만 잘못됐어요. 그럼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고 이것도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넣기로 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경 경정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이제 말소 등기로 시작을 합니다.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요.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그럼 맞습니까?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이럴 때는 말소 등기. 이것은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전부 불일치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원시적 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도 말소 등기를 하고요. 후발적으로 전부 불일치할 수도 있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피담보채권이 5억 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변제를 했어요. 2억을 변제했으니까 채권액이 이제 3억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권액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등기로 시정할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전부를 변제했어요. 전부를 변제하면 저당권 전체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소를 했는데요.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말소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말소는요. 말소 등기 형식으로 씁니까? 전부가 말소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고 일부 말소는 없습니까? 일부만 말소되기 때문에 그건 변경이나 경정 등기 되겠죠. 전부 일부만 불일치해서 일부를 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를 말소하기 때문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일부 말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이 세상에 사라진 건 아니죠.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매가 무효. 이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부동산이 세상에 사라진 건 아니죠. 이것만 말소하고 부동산은 있죠. 이 부동산은 이제 갑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말소할 때는요. 그러니까 권리가 전부 소멸했다는 거예요. 권리입니다.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건은 그대로 있으면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 말소 등기고요. 근데 부동산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부동산 자체가 세상에 사라졌으면요.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부동산도 없는데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합니다.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래서 전부가 만약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폐쇄해서는 안 되겠죠. 일부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는 안 되고요. 면적을 변경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가 만약에 멸실됐으면요. 등기를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바로 멸실 등기죠. 또 건물 같은 경우가요. 멸실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없습니까? 등기로 폐쇄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멸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멸실되거나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멸실 등기라고 등기를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해요. 자, 그래서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이제 등기의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요.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개념은 우리가 등기 개념 총론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후발적이냐 원시적에서만 차이가 날 뿐인 것이고요. 다시 세수로 나눴을 때 부동산 표시냐 등기 명의 표시냐 권리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요. 절차가 틀려져요. 그래서 변경 경정 등기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의 절차를 봅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이때요. 6개의 절차를 보게 되는데 다만 이때 이 6개를요. 권리의 등기하고 권리가 아닌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겠죠. 권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도 권리가 아닌 거죠. 또 멸실 등기도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예요. 이것도 표제 부여하는 등기입니다.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권리의 등기가 아닌 등기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권리의 변경. 말소도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소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 말소 회복하는 등기도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이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셋으로 나눠가지고 권리가 아닌 것과 권리 등기를 나누게 되면 등기 절차를 이해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3페이지 밑에 그림을 이제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권리가 아닌 등기가 세 가지가 있었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를 보면은요. 절차를 보면, 자, 요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어요. 뭐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때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등기 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등기 명인이 그냥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지목이 변경됐으면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요. 대장 들고 가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10년 전에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주소가 변경됐으면요. 주민등록 등본 들고 가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그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요.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 이 세 가지 등기에서는요. 만약에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돼요. 승낙서. 그럼 우리가 등기자 총론 시간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이해관계는요. 이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등기에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등장하지 않고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말소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을 말소를 해요. 근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 승낙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소 등기할 때 등장하는 거잖아요. 딱 세 가지 등기할 때만 등기상 이해관계에 등장하고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승낙서 가져야 돼요. 그럼 요 세 가지 등기에는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 이런 걸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 두 등기를 예를 보죠. 이건 표제비하는 등기예요. 자, 보죠.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장에서 지목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변경 등기를 안 해도 지목은 바뀐 거죠. 대장 보고 그냥 옮겨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는다고 해서 특별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죠. 대장에서 지목이 변경되면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등기부 없이도. 그러니까 옮겨 적는다고 해서 특별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멸실 등기도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먼저 대장에서 이루어져야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에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이미 돼버리면요. 그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멸실 등기가 안 돼도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대장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통해서 뭐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건 없어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가 아닌 세 가지 중에서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쟁이나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고 했어요.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으로 먼저 첫 번째가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대장이 선행이 아니고 부동산 표시는 항상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니까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신청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로서. 물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등기법은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부동산 표시가 변경이랄지 멸실이 됐을 경우에는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변경이 된 때로부터 1개월이라는 것은 먼저 대장이 먼저 변경이 돼야 되죠. 대장이 변경이 안 되면은요.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지목이 변경되면은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멸실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의 형식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부기등기는 권리의 순위나 효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죠.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신청 의무가 따로 규정한 건 아니고요. 등기의 형식과 관련돼서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에 있어서 1번 저당권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갑자기 2번 저당권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등기들의 형식을 보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에 있어서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는 다시 둘로 나눠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예 없다될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승낙이 있으면요. 이럴 때는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예를 또 들었던 거죠. 만약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A라는 사람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피담보채권이 5억이에요. 자, 5억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2억을 변제를 했어요. 그럼 2억을 변제하면 3억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하는데 내가 원래 1번 5억 저당권자였는데 2억 변제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나머지 3억을 2번 저당권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전히 1번 저당권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요. 갑으로부터 갑에게 2억 원을 더 빌려줬어요. 그럼 2억을 더 빌려줬으니까 이제 7억이 될 거 아니에요. 7억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밑에 아무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5억도 1번이고요. 추가되는 2억도 씁니까? 자기가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부기등기 주등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억에서 7억으로 변경되었다 해서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요. 그냥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2번으로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5억 전세금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좀 이야기가 다른 거죠. 만약에 여기 없는 상태에서요. A가 5억이고 B가 5억에 이제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한테 2억을 변제했어요. 2억을 변제했으니까 3억으로 되겠죠. 3억으로 변경하는 것은요. 3억으로 변경하는 것은 B한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9억으로 낙찰됐을 때 아까 5억으로 했을 때는 4억밖에 못 받지만 3억으로 돼 있으니까 5억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감액이 되면 얘한테 이득이에요. 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감액은.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부기등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7억으로 증액하면 이야기가 다르죠. 7억으로 증액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는 있어요. 그럼 이때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요. 만약 이 사람이요. 7억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이 상관없다. 5억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2억, 7억까지 다 나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도 상관이 없대요. 승낙을 해주면 습니까? 부기등기라도 상관이 없겠죠. 7억까지 다 우선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줬으니까 이 부동산이 100억 정도 되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승낙을 해주면 습니까? 추가되는 2억 원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해관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습니까? 내가 부기등기로 습니까? 변경을 통해 가지고요. 다 추가되는 2억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는 나보다 5억만 우선 변제를 받아가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는 말이 되겠죠. 5억만 우선 변제를 받고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후순위 주등기로 해서 1번 2억 증액.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데 승낙을 안 해주면 그 사람보다 후순위로 주등기로 들어가야 되지 부기등기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요 등기들은요. 기존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전에 기입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등기를요. 한 줄로 그어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소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등기들을 했을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다 실체관계 기존에 부합하지 않았던 등기들을 한 줄로 그어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근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유일한 예가요. 딱 하나예요. 자, 그럼 보죠. 5억에서 7억으로요. 7억으로 만약에 부기 등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A가 5억, 7억에서 12억 원을 우선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7억으로 우선 변제받는다는 거잖아요. 5억에서 7억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 7억 우선 변제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등기로 했을 때는 5억 원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영 등기를요. 주등기로 했을 경우에만 기존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 내에 승낙이 없어서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했을 때만 기존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소 회복 등기는요. 이미 말소가 된 걸 회복하기 때문에 말소된 걸 또 말소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등기가 이미 말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소 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 요 위에 있는 등기들은 다 말소 표시를 하는데 유일하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만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부기 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순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말소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부족법해서 말소하는 거죠. 남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남아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주등기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 전부가 소멸했으니까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주등기예요. 자,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냐 하는 보죠. 자, 우리가 말소회복 등기는 일부 말소냐 전부 말소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부 말소는 아까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 등기가 된다고 했죠. 전부 말소는 말소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됐기 때문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 말소는요. 아까 우리가 일부를 말소하는 거 지워버렸네요. 아까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이 이제 5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2번으로 B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B가 승낙을 해줘가지고요. 부기 등기로 만약에 이걸 7억으로 한다고 해보죠. 7억으로 하게 되면 이걸 말소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일부만 지금 말소하는 거죠. 저당권은 유지되면서. 그러면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습니까? 일부를 말소했다는 것은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일부가 말소돼요. 근데 아까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일부가 말소된다는 건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 말소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을 테니까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우리가 밑에 있는 83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요 내용들, 이 내용 쉽게 나오면요. 이 여러 가지 등기 중에서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오면은 여기 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요. 책을 통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나눠들어서 유인물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쉽게 나오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또 5, 6, 3, 4, 5에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책을 통해서. 이 그림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0페이지 보시면요. 책을 통해서 이 안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 먼저 보죠. 자, 변경 경정 등기에서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이죠. 그럼 일부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 일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제목들만 보셔도 됩니다. 150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이죠. 등기 명의 단독 신청.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대장 선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단독 신청에 있었습니까? 1개월이네. 1개월 이렇게 나오죠. 신청 의무. 단독 신청인데 신청 의무가 있다. 그리고 1개월이네. 주등기다. 이런 거죠. 자, 넘기시면은요. 152페이지 권리의 변경 등기가 나오죠. 권리의 변경. 자, 권리의 변경은 여기 있죠. 권리의 변경은 어떻습니까?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니까 양가로 2번 보시면 일단 권리 등기니까 공동신청.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 승낙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해관계 내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 부기등기 원칙 해가지고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두 번째 줄에 있죠.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맨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주등기로 했을 때만 기존의 등기상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요거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예요. 이거죠.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등기명의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언제나 부기등기.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양가로 2번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기에서 총론 시간에도 조금 했던 것인데요. 양가로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전 등기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갑과 A 공동 신청해서. 근데 등기부에는 갑이 서울로 돼 있지만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부산으로 이사 가서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따로 신청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현재는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여전히 서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갑과 A가 공동 신청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요. 신청서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지금 주소가 나와요. 부산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A랑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보니까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돼 있지만요. 등기부에는 서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등기 기록하고 신청서가 지금 불일치한 거죠. 등기 기록하고 신청서가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갑은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1일 해가지고 자기의 주소를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고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는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신청 의무 기간은 없지만은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다른 등기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는 먼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요. 이 사람은 지금 등기부에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은 신청서는 이제 부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도 각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등기를 총론 시간에 공부했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갑의 주민등록번호도 가져옵니까? A 것만 가져오면 됩니까? A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A만 새로 기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씁니까? 새로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 권리자 외에 등기 의무자 갑의 것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함께 가져가는 유일한 예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을의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갑의 것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갑의 주민등록등본이 등기소에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죠.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으면 갑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게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해줘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씁니까?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이 갑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 등기 기록하고 신청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직권으로 씁니까?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해주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요. 항상 직권 나오면 중요하다는 거죠. 직권 나오면. 직권. 이 정도는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관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장하는 현상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갑의 것도 가져가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주소 변경은요. 주소 변경 두 번째 줄이죠.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 갑의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명백히 알고 있으니까 직권으로 해준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요. 경정등기는 이제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표를 좀 보도록 하죠. 개념 우리가 아니까. 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은요. 우리가 상속등기에서 했던 거죠. 이미 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기존의 상속등기가 일부가 잘못된 것이니까 경정등기로 시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상속등기 시간에 했고요. 그럼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지고요. 이런 건 경정등기가 안 돼요. 우리가 경정등기라는 건 일부만 불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성,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시고 표 위에 바로 보시면요. 신청해서 경정등기를 할 때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경일성. 근데 동일성이 없으면은요. 동일성이 있으면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경정등기라는 것이지 동일성이 전혀 없으면요.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 어떤 법률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제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근데 갑과 을 사이는요,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등기는 인접한 Y 부동산이 등기가 됐다 그렇지. 갑은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렇지.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렇지. 그럼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부동산,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질적 불일치라고 했죠. 질적 불일치. 질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갑과 을의 X토지 100번지에서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101번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101번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전부가 무효니까 습니까? 이건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말소를 하고요.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습니까?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즉 이것은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동일성이 전혀 없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가 불일치한 것이고 이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기로 시정해야 되지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소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경정등기라는 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부동산 100번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요. 100번지에 등기가 됐어요. 토지는 동일하죠. 근데 지목만 잘못된 거예요. 병과 계약을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동일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 사람 주소만 잘못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전세금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 동일한 권리, 동일한 물건에서 등기가 됐는데 일부만 지금 잘못된 거죠. 이럴 때 경정등기로 시정을 한다는 거죠. 경정등기로.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 소유권을 저당권, 저당권을 전세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갑을 을로, 갑을의 공유를 병정의 공유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물건이 달라지거나 사람이 달라지거나 권리가 다른 경우에는 이럴 때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시면은 직권 경정등기가 나오죠. 이것은요, 내가 신청을 잘했어요. 신청을 잘했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일부를 부적법하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부적법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경정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권 경정등기 옆에다가 등기관의 잘못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잘못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3번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정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그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것이고 권리 등기가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명의 단독으로 신청했겠죠. 그러면 그 신청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은 제대로 신청했지만 우리가 등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정등기를 했습니다라는 걸 통지를 하는데 그때 통지를 할 때요.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이에요.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든지 의무자가 여러 명이랄지 또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했다랄지 등기명의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했을 때 그 신청했던 그 등기명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그 여러 명한테 전부 다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맨 오른쪽에 있죠. 그 중에 1인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1인 밑에다가 전부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경정등기 했다는 사실을 그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직권 들어가면 중요하기 때문에 직권은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죠. 멸실등기. 자, 멸실등기 넣습니까? 밑에 개념에서 전부가 소멸했을 때죠. 전부가. 그래서 신청인 해가지고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번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부존재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등기 실행에 있어서요. 언제나 이것은 표제부 등기니까 주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폐쇄하겠죠. 동그라미 번. 이것과 관련해서 위에 이제 우리가 여기 7, 8에 없는 내용 중에서는 양가로 2번에 이제 대위 신청이 있어요. 대위도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요, 을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명인 을이라는 사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을이 소유물이니까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반사적으로 씁니다.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토지는 건물이 없는 완전한 토지였을 때가 가장 토지 가치가 높은 거죠.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만큼 토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손해보니까 이럴 때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가지고 소유자 앞에다 건물이라고 써야 되겠죠. 건물. 단순하게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위 신청의 또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표제부 등기, 이건 표제부죠. 표제부 등기는요, 다 대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 등기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어떻습니까? 대장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에요. 결정된 내용을 그냥 적기 때문에요. 표제부 등기는 다 대위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밑에 이제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인데, 이 6가지 중에서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또 말소 등기니까요. 자, 개념 보시면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하는 것이 말소 등기라는 거죠.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말소가 부적법해요. 그러면 말소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가 부적법하면은 일단은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말소 등기도요,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와요. 예외적인 내용 이제 좀 보죠. 그러니까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하잖아요. 그럼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사망으로 소멸하면은 그것도 말소를 하게 될 텐데, 소멸했으니까. 근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사망한 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럴 때도 단독 신청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대표 중에 종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X 물건을 증여를 해요. 그래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이자 등기를 합니다. 갑에게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증여. 근데 증여를 하면서요, 뭘 이제 종기를 집어넣어요. 네가 만약에 근데 사망하면, 일단 줬어요. 준 다음에 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요. 사망하면. 그러니까 사망하면 이 사람은 상속이니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했다는 거죠. 네가 죽으면. 그러면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을이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소멸한다는 거죠. 언젠간 사망할 테니까 습니까? 이건 종기가 되겠죠. 권리를 소멸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특약을 집어넣었어요. 특약은 다 부기등기랍니다. 그래서 을 사망하면은 권리 소멸. 종기의 특약이 이제 등기도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에게 대응을 못하니까 종기 특약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언젠가. 그러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요, 현재 소유권은 을 앞으로 지금 돼 있죠. 그건 특약이 돼 있고, 현재 소유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 넘어갔으니까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면 이 등기가 말소되어야 비로소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소 없이도 당연히 복귀가 되겠습니까? 갑한테로?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바로 복귀가 되는 거죠. 종기가 도래하면요, 바로 소유권은 갑에게로 복귀가 돼요. 그러면 그 을이 사망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귀가 돼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말소를 공동으로 하려고 했더니 을은 사망했잖아요. 사망하면 소멸합이라는 약정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했으니까 갑이었습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갑이 갈 때, 단독 할 때 뭐 하면 들고 가면 돼요? 을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만 가져가면 되겠죠.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사망증명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갑이 단독 신청하면 등기관이 당연히 말소를 할 것이고. 그럼 주등기 말소됐으니까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당연히 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망했으니까 공동 신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등기무죄 소재불명.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등기무죄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공동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공동 신청할 사람 없으면 공동 신청할 사람이 어딘지 모르면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소멸돼가지고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요. 이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제권 판결이라고 해요. 두 번째 줄 제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요. 어딘지 모른다고 해서 혼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혼자 가려면 판결문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제권 판결문을 가져와서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문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제권 판결 좀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영수증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개인작성한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7번은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이거 시험 문제 뭐 나올 일도 별로 없는데 8번은 혼동이요. 자, 우리가 등기고리자,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고리자, 등기무자가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됐어요. 혼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독 신청하면 되겠죠. 혼동이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직권말소죠. 직권말소. 직권말소, 이제 직권이니까 또 중요하겠죠. 1번, 2번이요. 1번, 2번은 우리가 각하씩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 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는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권이 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뒤에서 하는 거고요. 중간등기 직권으로 말소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우리가 토지 수용을 했죠. 토지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에 의해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그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제한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말소할 때 만약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있으면요. 전세권 저당권자 이해관계는 승낙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승낙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말소가 되겠죠. 그럼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승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6번은요.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환매특약 등기는요. 만약에 환매권자에게 환매권을 유보시키는 등기가 환매특약 등기예요. 유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유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보유라고 고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어는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표의 문자잖아요. 그래서 보유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어렵게 해요. 유보라고 해요. 법하는 사람들은 괜히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보유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유보라고 하는 거죠. 보유, 유보. 그러니까 환매권을 유보시킨다는 건 뭐예요?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권자겠습니까? 환매권을 보유시키는 특약 등기죠. 보유. 유보는 보유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유시키는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결국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를 해요. 환매권 행사에서 권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을 했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결국 특약 등기들은 이제 목적을 달성해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이고. 7번의 가처분 등기는요. 뒤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아마 오늘요. 가처분 등기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처분 제한 등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 4월 강의에 굉장히 자세히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가처분, 가압류. 그래서 이 부분은 3, 4월에 자세히 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5 문제.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오늘은 사실 가처분 등기는 못하고요. 우리가 3, 4월 할 때 안 했던 게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집합건물 등기. 여기에 좀 치중을 할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는 우리가 따로 안 했었기 때문에 3, 4월 강의에서 오늘 가처분 등기는 안 하고 집합건물 등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4번에 또 있죠.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부터 넣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5번 보시면 등기 실행에서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고 했죠. 말소는 전부를 소멸시키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를 보죠. 넘기시면은 말소회복 등기. 자, 말소회복 등기는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발적으로 말소를 했어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면 말소회복 등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만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 그럼 밑에 암기사항에서요.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이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인 그러면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는 사람. 그러면 2번 보시면요. 그 이해관계는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요 세 가지 등기를 할 때 이제 이해관계 등장하는데 권리의 변경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요. 변경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변경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니까 변경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는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요. 이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보겠죠.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맨 오른쪽 보시면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특히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회복 등기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는요. 그 회복 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요. 우리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러면은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면서 저 사람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전부를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고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할 수 없죠. 내가 전세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전세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용익권 관계에 있어서는요.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용익권을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 등기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용익권 등기는 먼저 말소가 돼야 돼요. 용익권 등기가 있으면서 용익권을 또 회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요. 먼저 이거는 말소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소를 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당시에는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에는요. 등기명에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보죠. 용익권 말소회복 등기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1번 해가지고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전세금 5억 해가지고. 근데 2 해가지고 1번 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소 표시가 이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을구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3번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자가 들어갔어요. 5억 주고 이제 전세 피담보 채권에 5억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여기에 C 앞으로요. 전세권자가 또 들어갔어요. 전세금 5억 주고. 등기부상 아무 이상이 없죠. 전세권은 말소가 됐으니까요. 저당권, 전세권. 이 사람 최선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 차순위 전세권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등기는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은 아닌 거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서 전세권을 취득은 했어요. 근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가 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A는 여전히 1번 전세권자인 거예요. 1번 전세권자인데 지금 말소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등기를 회복하려고 해요. 말소가 돼 있으면요. 말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나는 전세권자가 맞지만 등기부에 말소가 돼 있으면요. 이 사람한테 5억 원을요. 알아서 주질 않아요. 경매가 들어갔을 때 등기가 살아있어야 줍니다. 등기가 살아있어야 주기 때문에요.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 등기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가 말소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회복 등기랍니다.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라고 했죠. 5 한다면 씁니까? 1번 회복 이렇게 써야 되겠죠. 1번을 회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을 했으면요. 1번 등기하고 동일한 등기를 다시 해요. 원래 이 사람이 1번이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1을 한 다음에 A 앞으로 다시 전세권 5억 등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 이제 A가 이제 1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앞으로 전세권을 회복하는 당시에요. 저 보죠. C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C는 애초에 A가 전세권이 살아있으면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말소되어야 전세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말소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이 사람은 먼저 말소됐어야 될 등기명이지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B를 보죠. B는 없습니까? 자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인 줄 알았는데요. A 앞으로 전세권이 회복돼 버리니까 자기가 후순위로 밀려버리겠죠.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하니까 전세권이 회복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은 유지는 되지만요.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승낙서를 가져오는 거야. 승낙서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승낙서가 없이 그냥 회복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냐? 어차피 이 사람은 승낙을 해줘야 할 사람이죠. 승낙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잖아요. 그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요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먼저 말소될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복 등기에서 이 사람 승낙은 필요가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먼저 말소될 자이기 때문에 승낙을 필요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등기 효력해가지고요. 등기 넣습니까? 아까 1번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순위,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1번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회복되는 등기도 1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순위,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5가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요. 부기 등기. 자, 우리가 여기서요. 자, 우리가 등기의 종류들을 쭉 보는 과정에서요. 등기의 형식이에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2, 3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다음 중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라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은요. 우리 그 책보다도요.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굉장히 주등기라는 경우나 부기등기라는 경우는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 보죠 먼저. 부기등기 개념부터 보시면요. 개념은 잘 알죠. 가지 번호를 붙여서, 그러니까 독립된 번호가 아니라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고, 기존의 등기와 이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동일성, 즉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기등기다.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등기는 원래 부기등기 순위에 따르는데 같은 주등기에 밑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들은요. 부기등기로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기등기된 권리를 이전하게 되면요. 부기등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환매권 이전 등기인데요.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하다. 부기등기. 요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해요. 그럼 갑이 최초의 소유자라고 해보죠. 간단하게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돼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로 원리로 이전 등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갑에게 환매권을 유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요. 환매특약도 했다는 거죠. 환매특약하고 매매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특약도 하는 거예요. 환매특약을 했으면은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은 등기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환매특약 이제 등기도 해놓으려고 해요. 그럼 등기를 했으면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특약 등기죠. 특약 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라는 등기를 해놨어요. 환매권을. 자, 그럼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이죠. 갑은 환매권만 있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요. 을이라는 사람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선주 소유자니까 얼마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니까요. 3 해가지고 병합 좀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병합으로 쓰니까 3 해가지고 병합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소유자가 병이 되겠죠. 그럼 환매권은 갑은 이제 나중에 환매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갑은 환매권은 을한테 행사예요? 병한테 행사예요?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되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 사람은 환매권 행사하면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니까.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환매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매특약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병한테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소유권을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환매권도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정한테 처분할 수 있을까요? 환매권도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환매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사해버리면 안 되겠죠. 사는 소유권 넘길 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환매권 이전 등기는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부기등기를 해요. 그럼 2의 1번으로 되는 환매권을 이전한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해서 없습니까? 정합으로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환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환매권은 행사는 이제 갑이 행사할 수도 없죠. 환매권은 정이 있지. 갑은 환매권이 없으니까 환매권 행사할 수 없고요. 환매권은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정이 환매권 행사하겠죠. 그럼 정은 누구한테 환매권 행사해요?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은 환매권 행사하면은 줘야 될 걸 알고 취득한 사람이니까. 그럼 맞습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을 넘어오니까 사해가지고 정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환매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환매라고 적어요.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환매권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뭐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면 이 등기에 부기등기로 된 것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갔다, 을에게서 병으로 갔다가 다시 정에게 오는 거죠. 환매권자한테. 요 그림도 우리 3, 4월에 나눴던 유인물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도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이었습니까? 그 등기 순서에 따르게 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존재 가치가 사라졌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밑에 88페이지, 우리 유인물 88페이지 하단에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느냐. 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등기는요,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표시와 등기 명령 표시와 권리 세 가지가 기록된다고 했죠.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등기 명령 표시. 그 다음에 권리. 세 가지가 등기에 기록되잖아요. 이거는 표제부에, 이거는 갑구을구에. 그러면 단순해요. 부동산 표시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표제부 등기는요. 이것은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나 주등기예요. 표시라는 등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멸실 등기죠. 이건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권리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고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고 그러면 습니까? 나머지는 권리의 등기 하나밖에 안 남았죠. 부동산 표시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 명인 표시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나머지 권리의 등기만 남았잖아요. 뭐 권리에 관한 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는요. 이 권리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등기.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순위번호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위번호가 1, 2, 3, 4 이렇게 주등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구나. 만약에 앞에 순위번호를 봤는데요. 1, 2, 3, 4가 아니라 뭐 1의 1, 2의 2, 뭐 2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기등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주등기, 부기등기를 통해서 이 권리가 어떤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됐는데 이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위번호만 보면 알면 돼요. 그래서 갑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니까 주등기. 그 소유권을 이전해요.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등기가 되겠죠. 근데 을구를 봤더니 여기 1로 돼 있고 여기는 뭐 2로 돼 있고요. 여기 밑에 2에 1 돼 있고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알면 되겠죠. 요 1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까?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여기 만약에 저당권이 됐어요. A 앞으로.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이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도 씁니까?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B 앞으로 씁니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전세권은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겠구나. 그 다음에 씁니까? 여기는 2의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겠구나. 그럼 여기서 C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 넣습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이거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권리들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냐 아니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를 바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별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답이 안에 있는 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죠. 이제 하나. 자, 위아래가 이제 대칭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 주등기. 밑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전이 됐어요. 이전이 되면 뭐예요? 전세권이 이전됐다는 거잖아요. 전세권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또 저당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 등은 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다 주등기. 근데 밑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는요. 거기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이 권리가 지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될게요.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의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다 이건 다 을구가 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말소 등기는 권리 전부를 소멸시키니까 언제나 주등기가 되고요. 각종 특약 등기들이요. 이런 것들 없습니까? 각종 특약 등기들은 채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주등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만 주등기니까. 그래서 각종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등기. 그러면은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는 문제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이건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냐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냐. 여기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보시면요. 때로는 어떤 등기는요. 주등기로도 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우리 두 개는 앞에서 했네요. 권리의 변경,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고 그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권리의 변경, 변경 등기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가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지만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다 했네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가등기죠. 가등기. 가등기는요. 따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행할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가등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의 형식은요.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는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봐요. 이 본등기가 갚기하면 가등기도 갚고 이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이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가등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가등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 쉬었다가 161페이지에는 이제 가등기가 나오죠. 가등기는요. 등기법에서 가등기가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무조건 나오는 것이 가등기니까 가등기 잠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죠.